839년 7월에 신라 46대 문성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경응이며 45대 신무왕의 태자이다. 어머니는 정계 부인이다. 839년 8월에 대사면을 단행하였다. 교서를 내려 이르기를 청해의 진대사인 궁복은 일찍이 군사로서 아버지 45대 신무왕을 도와 앞선 왕의 큰 역적을 제거하였으니 그 공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진해 장군을 제수하고 겸하여 장복을 하사하였다. 문성왕 2년 840년 1월에 예징을 상대 등으로 의종을 시중으로 양순을 이찬으로 삼았다. 840년 4월부터 6월에 이르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다. 당나라 문종이 홍여시에 명을 내려 인질과 연한이 차서 귀국해야 하는 학생 등 모두 105명을 돌려보내게 하였다. 840년 겨울에 기근이 들었다. 문성왕 3년 841년 봄에 서울에 전염병이 돌았다. 일길찬 홍필이 반란을 도모하였다. 일이 발각되자 달아나 바다에 섬으로 들어갔다. 체포하려 하였지만 붙잡지 못하였다. 841년 7월에 당나라 무종이 명을 내려 귀국하는 신라 관리로 이전에 입신라 선의부사와 충연주 도독 부사마를 지내고 비어대를 하사받은 김운경에게 치주 장사의 직함을 주고 사신으로 삼았다. 문성왕을 봉하여 계부의동 3사, 근교 태위 사지절, 대도독 계림주 제군사 겸 지절 충령 해군사, 상주국 신라왕으로 삼고 부인 박씨를 봉하여 왕비로 삼았다. 문성왕 4년 842년 3월에 이찬 위헌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문성왕 5년 843년 1월에 시중 의종이 뱅이 들어 자리에서 물러나니 이찬 양순을 시중으로 삼았다. 843년 7월에 호랑이 5마리가 신궁에 뜰로 들어왔다. 문성왕 6년 844년 2월 초하루 갑인일에 일식이 있었다. 금성이 진성을 가렸다. 844년 3월에 서울에 우박이 떨어졌다. 시중 양순이 물러나고 대아찬 김여가 시중이 되었다. 844년 8월에 혈구진을 설치하였다. 아찬 계홍을 진두로 삼았다. 문성왕 7년 845년 3월에 청해진 대사 궁복의 딸을 아내로 맞아 둘째 왕비로 삼고자 하였다. 조정 신하들이 반대하여 말하였다. 부부의 도는 사람이 지켜야 할 큰 도리이다. 그러므로 하나라는 도산으로 인하여 일어났고 은나라는 신시로 인하여 번창하였으며 주나라는 포사로 인하여 멸망하였고 진나라는 여의로 인하여 혼란에 빠졌다. 그러니 나라의 존망이 여기에 달렸는데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지금 궁복은 바다의 섬사람이거늘 그 딸을 어찌 왕실에 짝지을 수 있겠느냐.
문성왕이 그 말에 따랐다. 845년 11월에 천둥이 치고 눈이 내리지 않았다. 845년 12월 초하루에 세 개의 해가 나란히 나타났다. 문성왕 8년 846년 봄에 청해진의 궁복이 왕이 딸을 왕비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장차 그를 토벌하자니 예측하지 못할 한난이 생길까 두렵고 그대로 두자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었어. 우려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다. 무주 사람 염장이라는 자는 용맹하고 씩씩하기로 당시에 소문이 났는데 와서 아뢰었다. 조정에서 다행히 나의 말을 들어주신다면 나는 한 명의 병졸도 번거롭게 하지 않고 맨주먹으로 궁복의 목을 베어 바치겠다. 문성왕이 그의 말을 따랐다. 염장이 거짓으로 나라를 배반한 것처럼 하고서 청해진의 몸을 의탁하였다. 궁복은 힘센 무사를 아끼던 터라 아무런 꺼림이나 의심도 없이 이끌어 상객으로 삼고 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매우 기뻐하였다. 술에 취하게 되자 궁복의 칼을 빼앗아 목을 베고는 그 무리를 모아놓고 설득하니 굴복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문성왕 9년 847년 2월에 평의전과 임해전을 두 정각을 다시 수리하였다. 847년 5월에 이찬 양순과 파진찬 흥종 등이 반역을 깨하다가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847년 8월에 왕자를 봉하여 왕태자로 삼았다. 시중 김여가 죽었다. 이찬 위헌이 시중이 되었다. 문성왕 10년 848년 봄과 여름에 가뭄이 들었다. 시중 위헌이 물러나고 파진찬 김계명이 시중이 되었다. 848년 10월에 하늘에서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문성왕 11년 849년 1월에 상대등 예징이 죽었다. 이찬 의정이 상대등이 되었다. 849년 9월에 이찬 김식과 대헌 등이 반역을 깨하다 붙잡혀 죽임을 당하였다. 대아찬 헌린도 연좌되어 처벌받았다. 문성왕 12년 850년 1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갔다. 서울에 흙비가 내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 나무가 뽑혔다. 감옥의 죄수 가운데 사형수 이하는 사면하였다. 문성왕 13년 851년 2월에 청해진을 혁파하고 그곳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옮겼다. 851년 4월에 서리가 내렸다.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아찬 원홍이 불경과 부처의 어금니를 가져오니 문성왕이 교회까지 나와서 맞이하였다. 문성왕 14년 852년 2월에 파진찬 진양을 웅천주 도독으로 삼았다. 조부에 불이 났다. 852년 7월에 명항루를 다시 수리하였다. 852년 11월에 왕태자가 죽었다. 문성왕 15년 853년 6월에 홍수가 났다.
853년 8월에 남서쪽의 주와 군의 메뚜기 떼가 덮쳤다. 문성왕 17년 855년 1월에 사신을 보내 남서쪽 지방의 백성을 위로하였다. 855년 12월에 진각성이 불탔다. 855년 12월에 토성이 달에 들어갔다. 문성왕 19년 857년 9월에 왕이 병이 들었다. 유언이 담긴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내가 자질이 부족하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 위로는 지켜보는 하늘의 죄를 얻을까 두렵고 아래로는 사람의 마음에 실망을 줄까 염려되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전긍긍하며 마치 깊은 연못과 얇은 얼음판을 건너듯이 하였다. 제상과 여러 신하들이 좌우에서 보필하는 데 힘입어 왕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갑자기 병이 들어 열흘 정도가 되니 정신이 혼미하고 멍한 사이에 아침 이슬보다 앞서 사라질까 두렵다. 생각하건대 앞선 왕들이 이루어 놓은 대업은 그 주인이 없으면 안 되고 군사와 정치에 관련된 여러 사무는 잠시라도 중지할 수 없다. 돌이켜보면 서불한 의정은 선왕의 손자요 나의 숙부로 효성스럽고 우애가 있으며 청명하고 민첩하며 너그럽고 인자하다. 오랫동안 제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왕의 정사를 가까이서 도왔으니 위로는 종묘를 받들만 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어루만져 다스릴만 하다. 이에 무거운 짐을 벗어 어질고 덕있는 이에게 맡기고자 한다. 정사를 맡길 만한 사람을 얻었으니 다시 무슨 한이 있겠느냐. 하물며 태어나고 죽는 것과 시작하고 끝맺는 것은 만물의 큰 법칙이며 오래 사는 것과 일찍 죽는 것, 길고 짧은 것은 운명에 이미 정해진 분수이다. 죽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이루는 것이니 살아있는 이들은 지나치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 너희 여러 신하들은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 바쳐서 죽은 이를 보내고 산 이를 섬기는데 혹시라도 예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라 안에 널리 포고하여 나의 뜻을 분명히 알리도록 하라. 7일 만에 왕이 죽으니 시호를 문성이라 하고 공작지에 장사를 지냈다.